먼저 양승주 후보님의 10대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오시죠. 후보님 안 오시죠. 예. 예, 10대 공약 발표기 전에 정말 여러 가지 바쁘신데 불구하고 후보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홍성 군수를 준비하는 손세희 군수님, 후보님, 대변인 고맙습니다. 이정희 군수님, 군의원 후보님 감사드리고, 명원식 후보님도 감사드리고요, 조승민 후보님도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 양승조 새로운 충남을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열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변화가 충남 땅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육산 지방선거 이전 완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년 이시경 충북지사님, 허태전 대전시장님,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저 양승주와 충청권 통합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2027년 충청 유니버시아드 공동 유치가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 도정은 김태현 지사는 그 통합을 가로막았습니다. 먼저 제안을 놓고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걸기대를 주도하며 통합무산에 앞장선 것은 김태형 지사입니다. 도민의 미래를 정치적 계산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저는 도지사가 되면 취임 100일 안에 대전, 충북, 세종과 함께 충청 투구하며 비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법적 통합 전이라도 교통, 산업, 의료, 교육의 벽부터 허물겠습니다. GTX를 천안에서 세종, 청주, 공항까지 연결하고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충청권과 함께 유치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설계한 사람이 완성해야 합니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저는 4선 국회의원으로서 설계했고 충남도지사로 직접 실행했으며 위기 때마다 현장에서 책임졌습니다. 되돌아보면 결국 양승조가 해냈습니다.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단단하게. 오늘 저는 충남의 미래를 세울 10대 약속을 도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첫 번째 약속, 천안 종축장 부지에 들어설 천안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의 글로벌 앵커 기업을 유치하여 천안 아산을 세계 천남 산업도시로 만들겠습니다. 120만 평, 여의도면적 1.5배,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첨단산업 입지입니다. 축산과학을 조기에 전남 한평으로 이전시키고 재정경제부 협력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속도감 있게 지정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이 황금무지에 AI,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미래 모빌리티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하고 수만 개의 양질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충남이 아니라 청년이 몰려오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종축장부지는 충남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약속, 대규모 서해안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당진,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화력발전의 땅이 재생 에너지 땅으로 바뀝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연결하는 초대형 첨단 전력망과 아리백 산업단을 구축하여 반도체, 2차 전지, 데이터 센터,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다수의 첨단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서해안은 대한민국 최대의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 자원의 주인은 충남 도민이 합니다. 오랫동안 환경 부담을 감내해온 발전소 주민에게는 전기요금 감면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혜택이 대기업이 아니라 도민에게 먼저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위기가 아니라 충남도의 기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 4통8달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세우선 철도와 경부 고속도로를 집결하겠습니다. 홍성에서 서울까지 40분대,
현재보다 1시간 이상 단축됩니다. 홍성, 예산, 아산이 수도권과 동등한 생활권이 됩니다. 기업이 오고 인구가 늘고 지역이 살아납니다. 여기에 장안순철도 복선 완성으로 서남부로 수도권 생활권을 연결하고 태안에서 서산, 공항, 내포, 공주, 신탄진, 대전까지 충남대로가 하나로 있는 충청권 내륙철도로 동서교통축을 완성하겠습니다. 충남은 있어든 대한민국 곳곳으로 연결되는 광역교통 혁신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네 번째 약속, 중소기업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충남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입니다. 지역구역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기관은 5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상담, 연구개발, 국비지원, 금융, 수출 인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충남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구, 도청, 시군, 공개 납품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겠습니다. 기존 30일에서 60일까지 걸리던 결제를 파격적으로 단축합니다. 자금이 들어야 기업이 삽니다. 충남 도청이 먼저 바뀌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강해야 충남 경제가 강해집니다. 다섯 번째 약속, 꿈빛의 사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집콕제의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도지사 재직 시 전국 최초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빛의 1015호를 건설했습니다. 25평 아파트 기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이제 4천호로 확대합니다. 단지 안에 공동육아 공간과 돌봄시설을 결합해 주거, 일자리, 돌봄이 하나로 묶인 충남형 정주 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집이세 청년이 머뭅니다. 아이를 낳으면 충남이 함께합니다. 아이 낳고 교육이 좋은 충남, 청년이 뿌리내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약속, 충남에서 청년을 맞이하는 모든 청년에게 첫발 지원금 2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에 3년에 살아온 만 18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현금 200만 원을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대학에 가든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자신의 길을 찾는 주의를 학력은 묻지 않겠습니다. 소득도 직업도 묻지 않겠습니다. 충남에서 3년을 살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가수당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첫발 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행복기업수당 전국 7초, 농업수당 지급, 무상버스 전국 7초, 충남 청년 첫발 지원금으로 또 한 번 전국 7초의 사업을 충남이 시작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약속, 충남의 햇볕연금을 도입하겠습니다. 충남은 대한민국 전력의 30%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도민에게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에너지 전환 혜택이 대기업만이 거시해서는 안 됩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 수익을 당진, 태안, 서산, 보령, 서천 5개 시군 주민에게 매월 연금 형태로 직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민 마을 협동조 함께 나누는 구조, 에너지를 만드는 땅의 주인이 도민이 되는 충남, 햇볕이 돈이 되는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여덟 번째 약속, 파크 골프장 30개소와 황토길 25km를 조성하겠습니다. 운동은 생활이합니다. 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건강한 여건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15개 시군의 정규 규격 파크 골프장 신설하고 공원, 하천, 숲길을 연계한 자연치유 환토길 25km를 조성하겠습니다. 거주협을 만든 양성교가 거주 마일리지를 확대하여 생활 속 운동 습관을 전 도민으로 넓히겠습니다. 몸이 건강해 삶이 건강합니다. 건강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아홉 번째 약속, 충남의 교육부지를 완성하겠습니다. 저는 도지사 시절 김지철 교육감님과 함께 고등학교 수업료, 운영지원비, 교과 사업비 등의 무상교육과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중일 무상교육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중고등학생 체육복과 제2교육인 생활복 구입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초등들범을 확대하고 방학 중에도 운영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충남,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에 이어 돌봄과 먹거리까지 아이들이 행복해야 충남의 미래가 밝습니다.
10번째 약속, 30세의 청년,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도지사에서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과 18세 이하 청소년, 전 장애인 국가용자 버스비를 전국 최초로 무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9세에서 30세까지 청년과 70세에서 74세 어르신까지 버스비 무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버스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한 번 가는데 돈 걱정 없어야 합니다. 충남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충남이 더 넓히겠습니다. 버스가 복지입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오늘 드린 10대의 약속은 화려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미 해봤거나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약속입니다. 충남의 행복기운수단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 18세 청소년,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무상표를 전국 최초로 시작했고 농어민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꿈비차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충남도민 57만 명이 활용하는 거주역을 만들었습니다. 공약기관 평가 3년 연속 최고 등급 SL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심어놓은 씨앗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충남 도민 여러분, 이제 충남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충남은 두 가지 위기에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유한해변의 위기입니다. 국비 기업주자 최고를 말하지만 감각 도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졌습니까? 2017년부터 GRDP 전국 3위 된 충남이 전국 4위로 추락했습니다. 여기 유출소득은 253조 원으로 전국 1위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은 급속히 증가하고 응급의료 공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치는 화려하지만 도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다른 하나는 골든타임의 위기입니다. 대전 충남 통합이라는 100년 먹거리는 멈췄고 서산 석유화단지와 당진, 철강산업단지는 극심한 침체로 산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충남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에서 시간을 잃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태형 지사님은 4년 동안 충남을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민의 삶은 나아졌습니까? 하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형 사업은 늘었지만 균형 발전은 체험되지 않았고 소통을 바랬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통합을 제안했다가 스스로 거두는 과정 역시 많은 아쉬움과 충남 도민의 분노를 안겼습니다. 저는 이것을 힘센 충남이 그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리는 컸지만 빈수레처럼 그 힘이 도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개헌에 탄핵이라는 국가적 분기점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선택은 보정보도 정체가 앞섰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충남 방향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충남 도지사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220만 도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이미 정치와 현장을 바꾼 실행 행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첫째, 충남 도지사는 연습이 없습니다. 저는 민선 7기 도지사로서 정부 합동평가 3년 연속 전국 1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4선 국회의원 설계했고 도지사로서 직접 실행했습니다. 220만 도민의 삶은 실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말로 키운 삶은 없습니다. 아가수당, 농어민수당, 무상버스, 저는 정책으로 도민의 삶을 바꿨습니다. 방송에 자주 나오는 것과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셋째, 본선 경쟁이 검증된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본선은 검증의 무대입니다. 흔들림 없는 도덕성과 신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통합은 원주가 완성합니다. 220년 제가 먼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자리를 탐하지 않겠습니다. 충청이 하나로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섯째, 혼란한 충남에는 무게감이 필요합니다. 독단과 불통의 4년이 충남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도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안정감, 보수도 진보도 고개를 끄덕이는 품격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금 충남이 필요한 것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충남은 천안만이 아닙니다. 서해안 어르신의 손도 남부농민의 마음도 함께 가야 합니다. 충남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충남을 이끌 수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4선을 했습니다.
충남이 정책뿌리를 내는 사람이 충남 전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철학을 충남에서 정책으로 실천해 온 사람이 저 양승규입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실을 쌓은 사람이 충남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20만 도민의 삶은 실험 대상이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검증된 경쟁력, 흔들지 않는 신뢰, 충남 전체를 안호고 그 후보가 바로 양승조입니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4선 국회의원 설계했고 충남 도지사를 직접 실행했으며 위기 때마다 현장에서 책임졌습니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결국 결과로 증명한 사람은 양승규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한 변화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단단하게 인생은 양승조가 채우겠습니다. 통합은 양승조가 완성하겠습니다. 충남의 품격은 양승조가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충남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체된 충남을 도약하는 충남으로, 불안한 충남을 안심하는 충남으로 바꾸겠습니다. 멈춰선 충남을 다시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충남의 몸을 반드시 열겠습니다. 내란을 척결하고 내란 잔존 세력을 뿌립째 웃겠습니다. 내란을 다시는 꿈꾸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충남이 양승조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총청의 김갑수 기자님. 네, 국민의총청의 김갑수 기자입니다. 네. 그 앞에 그 통합 100일, 취임 100일 안에 이제 비전위원회 구성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비전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동시에 이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 충남만 해도 통합이 쉽지 않았는데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충북과 네. 세종까지 포함한다면 더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통합의 시기를 이 다음 2년 뒤 총선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 민선 부기 마무리 시점에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김갑수 기자님 좋으신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세 가지를 물어보셨는데요. 먼저 비전위원회의 성격과 그 역할은 분명합니다. 네, 먼저 이번에 무산된 사실상 무산된 대전과 충남과 통합에 준비하는 위원회가 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실제로 시간을 갖고 좀 여유 있게 전체적으로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그걸 실행하겠다는 것이 비전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북과 세종까지 통합하는 것은 대전과 충남보다 훨씬 더 지난한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요, 대전과 충남과 대전은 사실상 여러 가지 시민과 도민의 의견도 반대 여론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실제 통합이 큰 틀에서는 통합을 가리는데 이 통합을 가로막은 것은 100% 200% 책임이 오늘 이장훈 시장님과 김태흠 지사님, 장동혁 대표님, 성일종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까지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 그 장애물이 치워진다면 훨씬 더 진전 있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충북과 세종의 통합은 방역 메가시티 추진은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충북까지 그런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진정한 그 메가시티 통합은 우리가 충북과 세종까지 통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 충북과 세종은 행정도시 복합도시고 충북 도민의 이사가 또 반영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그 단계를 나눠서 이 충남과 대전을 선통합하고 충북과 세종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시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저희가 둘 다 당선돼도 아무리 늦어도 2028년 총선과 동시에 통합을 하고 만약 통합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그 통합된 광역단체장 선거도 통합과 동시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저는 그 주민의 공감대, 도민과 시민의 공감대가 되면 반드시 뭐 2년이 안 가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4년은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그 통합 반대를 주장하고 뭐 빈법대기니 뭐라고 주장하셨지만
우리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연 5조 4년 20조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원을 차버린 겁니다. 근데 이 20조 연 5조 원의 어떤 지원 문제가 광주 전남이 통합되고 이게 완전히 광주 전남으로 굳어진 상태에서 통합하는 것은 너무 늦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좀 조속한 시일에 통합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과감하게 한번 1년 안에 통합을 목표로 해서 정말 27년도에 통합선거 치러도 괜찮겠다. 물론 거기에는 대전과 충남이라는 어떤 동의, 시민과 도민이 동의라든가 공감대가 우선이지만 대략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재민 기자님. 예, 로컬투데이 유재민 기자입니다. 최근 그 당내 그 경선 경쟁 과정에서 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약간 그 새 후보님들 간의 신경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수현 후보 측에서 최근에 그 SNS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이제 언급도 하셨는데 이번 그 여론조사 그 설전과 관련한 그 입장을 좀 여쭙고 싶고요. 오늘 그 회견문에서 이게 좀 제가 오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충남 천안만이 아니다. 그리고 충남 전체 이해하지 못하는 후보는 충남을 이끌 수 없다. 그리고 또 방송에 자주 나오는 것과 도민 삶을 바꾸는 건 전혀 다른 일이다. 이런 이 문장이 김태형 기사를 언급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그 당내 경쟁 후보를 언급하시는 건지. 네, 이재명 기자님 고맙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저는 우리 이재명 기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사실을 미처 못 보고 왔어요. 박수현 의원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못 보고 왔는데 여론조사든지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또 그거는 더 이상 경선뿐만 아니라 총선이라든가 군수님 경선에도 말씀을 하시죠. 또 말씀에 책임을 또 지는 거예요. 그 유권자들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1960년대, 70년대 선거, 특히 60년대 선거 보면요. 과거를 묻지 말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총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제 시대 때 친일분자들. 그거 갖고 왔던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검증은 정치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가 진행이 되고 그 미래를 설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를 하면 저 양성적을 포함해서 누구도 검증의 대상에서 피할 수 없고 검증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우리 도민들은 아니면 국민들은 당연히 검증하기를 요청하고 혹독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양진영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입장문에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거는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해석은 우리가 언론 여러분과 우리 도민의 해석에 맡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타협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도정의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행정을 펼치는데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타 후보가 갖지 못한 장점이라고 분명히 생각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윤신영 기자. 백준성 기자님. 미안합니다. 네. 다음. 문제? 예. 네, 중청형의 백준성 기자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게 후보자로 선택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고요. 저는 이제는 민주당에서 본선을 대비한 어떤 선택할 시점이라고 보고요. 네.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충남도청이 2012년 12월에 이전해 오면서 신도시 드림이라는 것이 내포 신도시에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현재 와서는 주민들께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떠나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떤 화려한 정책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양 지사님께서는, 양 후보님께서는 예전 도지사를 뭐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도지사역을 수행을 하시면서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현재 충남도청의 그 직원이 2,300명 정도 2024년 말 통계상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점심 시간에 보면 장사가 안 된다는 네. 원성들이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충남도청이 이전하면서 신도시 드림은 사라졌고 주민과 도청 직원들 그리고 도청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양 후보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정책으로 내세우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뭐 해결 방안이 좀 있으실까 하는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자, 고맙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치인은 국민의 삶에, 도민의 삶에, 국민의 삶에 실제 변화를 가져오고 그게 결국 어떤 돈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오는 게 정치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100%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래도 내포 같은 경우 10만 도시가 처음에 설계된 거지만 지금 홍보 우리가 5만 정도 내죠. 5만 정도 되는데 아직 이제 반 정도 목표를 채운 거고 좀 원래 목표 시기가 굉장히 늦어진 거는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보통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10만 정도를 예상하고 어떤 민간에서 공공에서 건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게에서는 갭이 좀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작년 통계에 나오지 않았지만 추정이 재작년에 문을 닫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100만 개입니다. 작년에 100만 개가 넘어질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민과 민생의 어려움은 정말 직접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료도 못 내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뭐 예전부터 5년이내 생존율이 한 30%가 안 됐지만 지금 그보다 훨씬 더 안 되라고 추정될 정도로 심각한 서민들 민생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전국 공통적인 현상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청에 있는 내포 홍보과 사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거로는 여기 굉장히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명동 같은 경우가 그 점포의 공실률이 한 17% 내가지거든요. 이 강남 신상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만치 어려운 상황인데 내포도 어렵지만 상대적으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저쪽 홍성 구도심이라든지 예산의 이 구도심이라든지 아니면 청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 추정이 돼요. 그런데 어떤 점심시간에 점심이 안 되는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런 건 지난번에 그 도지사일 때 도내 구청 식당을 갖다 한 달에 2번 정도 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 좀 우리가 도청의 공직자분들에게 좀 동의를 구하고 또 도청 군의시설 운영하는 분들에게 다른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그 도청의 식당을 문을 닫는 기간을 약간 늘리는 것도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도청 식당이 문을 닫으면 도청 직원분들은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수고가 있고 약간 비싼 가격에 점심을 드셔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를 맞춰야 되겠지만 지금 보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인 해결은 일단 여기에 정주 인구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서민과 중산층이 돈을 쓸 수 있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가 도의사진을 혁신도시 지정을 했고 내년에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법적 의무로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됩니다. 아마 대략 못 잡아도 한 10개, 12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늘어와요. 통합시에 대해서 우선적인 배려를 하지만 우선적인 배려를 해도 통합되지 않은 혁신도시의 공간 이전을 우리가 멈출 수도 없고 이전을 못 오게 할 수 없거든요. 한 10개 정도만 늘어와도 훨씬 10개 오는 직원이 한 200명 잡는다면 2,000명 대략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가족들 또 연관 기업 하면은 그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라도 내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의 질이 변화되고 민생적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우리
10대 약속에 들었지만 서해선 직결 사업을 우리가 그럴 때 직결 사업을 확정했고 우리 김태훈 지사님 계실 때 이게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김태훈 지사 4년간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서해선 직결이 예타 통과라고 판단하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게 완성되면 홍성역에 서울역까지 한 48분대, 삽교역에서 한 45분대인데 이거는 뭐 일대 교통혁명을 생각하고 홍성과 예산이 제도약에 큰 발전을 가져온 계기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진천이 혁신도시 지정이 되고 굉장히 군에서 인구 성장률 1위 정도 등수해야 되는 게 오래전에 그게 하나가 중부고속도로 개통이거든요. 혁신 지정이고 그것이 있는 홍성과 예산 내부의 그 현장이 이 중심에 서게 되는 이 앞으로 되는 서해선 직결을 하면 빨리 조속하게 그 직결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기관 이전은 뭐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10개가 지금 뭐냐면 그 파악하는 것도 공공기관이 지금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한 120개 정도에서 어떤 분은 또 더 훨씬 더 많이 다 보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대략 120개는 공통적으로 최소 120개가 된다면 지금 충남과 이 내포 혁신도시와 대전까지 보면 12개거든요. 그럼 평균적으로 10개 정도는 내려온다는 게 우리가 이 일반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대전 용신부장입니다. 미래성장 동력 창출 부분에 이번에 4대 약속을 하셨고요. 두 번째 약속으로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예. 일단은 당진태안 서산 도령 소천을 재생 에너지 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로는 태양광과 해상 풍력을 말씀하셨는데 예. 이 5곳에 해상 풍력이 지어진다고 봐도 되는 건지 그리고 해상 풍력이 지어질 경우에 그 일대에는 일단 일정 크기 이상의 배가 다닐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관련 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 5곳이 모두 제가 알기로는 이 관내에서 어업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재생에너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태안은 이미 구상하고 있죠. 도이스대로 구상했고요. 보령이라든가 서산 정도가 있는데 해상 풍력이 이제 아주 발달한 나라가 북구 유럽이거든요. 예, 북구 유럽이 노르웨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 아니에요.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화력 발전소가 제로가 됐습니다. 재작년 10월에 완전 제로해서 145년 된 화력발전소 마지막으로 폐쇄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런 해상 풍력에 따른 여러 가지 어업인의 피해는 당연히 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다른 나라에서 해상 풍력을 해서 어업이 어떤 규모가 크게 아주 결정적으로 어업이 내려왔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그런 보고 내지 결과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여간 어업인들의 우려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고 그 지원책도 좀 보상책도 마련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거기에 투입하지 않는 한 그 풍력과 해상 풍력 또 이런 태양광 이것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아리백 단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조하기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질문하실 분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님. 대형 사업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예. 김태형 지사님이 한 대형 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이 체감되지 않고 비판할 부분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예를 들어서 김태현 지사님께서 한 것 중에 우리 그 충남과 경도에 이 밸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됐는지 예,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형 사업 중에서 하나가 예컨대 이런 거 아닙니까? 천안의 중축단지가 성안 중축단지가 한 126만 평 되는데 이전은 뭐 저희가 도시사업 때에 확정한 겁니다. 예, 민간에서 굉장히 노력했고 그 당시에는 총리라든가 정부도 해서 이전이 됐지만 이전은 뭐 이전하는 거 이전이 확정돼서 당연히 예산 투입되는 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따라서 그게 비워졌을 때 뭐를 채운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과문한지 모르지만
뭐를 채웠다는 것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게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장은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성안 중축사 문제는 무엇을 채울 것이고 어떤 경우를 유치하고 어떤 방향을 가겠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부에서만 그 직주 일치제를 해서 내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어떤 주거단지를 주선할 것인지 그런 거 있죠. 그럼 안면도 개발은 또 어떻게 됐어요? 안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계약도 체결했고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는 것도 있지만 결국 무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안에 예를 들어서 농축 물류센터가 있는데 한 8,000명 우리가 설계도 했고 용역에서 여러 가지 했지만 그것도 완전히 거의 백지화가 된 거예요. 그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두 기자님들의 그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더 있으실까요? 예. 신재생 에너지 예. 추가로 알고 싶은데 예, 지금 현재 태양광이 곳곳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 그 선로가 없어가지고 안 되고 있거든요. 또 네. 지금 해상풍력도 독일에서는 다 철수를 한 상황이고 저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사님 계신다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예, 감사합니다. 이미 충남은 아시겠지만 지금 29개의 그 화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충남처럼 배승전선로가 구비된 데가 많지 않죠. 그냥 대한과 더구나 화력발전소는 일정하게 30년이 넘은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력발전소 폐쇄한 데가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풍력이라든가 해상풍력이 있을 때 가장 아까 말씀하신 선로 구축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가장 유리한 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해상풍력의 강국이 스웨덴이라든가 몇 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까 말한 영국의 건지가 말씀하신 파악하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해상풍력의 어떤 선진 국가들이 있고 또 해상풍력을 선거날도 많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해상풍력의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문제도 좀 지적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에 달려서 어떤 그 풍력의 세기, 이 속도가 좀 줄지 않는데 하여튼 우리는 기존의 화석연료만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르백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수요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충남의 상황이고 대한민국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라도 반드시 대성 에너지 단지의 어떤 단지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먼저 그 홍수일부의 김성수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홍수일보 김성수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은 발표 내용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질문드릴 것은 총 두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는 그 기자회견에서 말씀주셨던 충남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충남에 천안만 있는 게 아닌데 예? 충남에 천안만 있는 게 아닌 예, 예. 것처럼 이 종합지원센터라는 걸 결국에는 어떤 한 지역에 두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할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번 달 말일 31일에 이제 충남 의료원 관련해가지고 내포 신도시 의료시설이 시공식을 합니다. 관련해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현재 공공의료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누구나 가서 쉽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도의회나 이런 군의회에서의 자료들을 보면은 그런 접근이라기보다는 경영의 시점에서 많이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상담하고 교육하고 지원하고 그런 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거를 아예 충남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원스톱 형식으로 하자. 그냥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도 그런데 가장 애로점이 아니라 지원 자체도 문제지만 지원의 속도거든요. 지원의 속도가 이미 예를 들어서 비가 왔을 때 비가 올 때 우산이 필요한데 비가 그친 다음에 우산을 주는 형식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합지원센터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아주고 중소 지원하자는 게 충남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요. 공공의료의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공공의료가 아마 그냥 병실수로 따지면도 한 10% 정도가 안 되거든요. 이 기관 개수로 따지면 60, 70% 내외밖에 안 되는데 공공의료 굉장히 약한 나라예요. 영국 같은 경우는 한 90%가 넘거든요. 대개 뭐 어떤 영리법인, 영리병원이 대명사라고 했을 때 미국보다도 우리가 공공기관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주도해서고 충남도 주도해서 이 문제를 더 확대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컨대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청양이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한 70명대예요. 돌아가신 분 한 544명 들었는데 여기에 산부인과가 민간치 맡기면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생길 수가 없어요. 또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커다란 심장질환, 리혈관 질환 이런 거는 시간을 다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골프타임에 못 가면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민간한테 맡겨서는 도저히 그 해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 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그건 국민이 분담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좀 더 들어도 분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컨대 내포 같은 경우는 보시면 홍성 의료원이 있으니까 홍성을 분원을 통해서든지 어떤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걸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공공의료에서 맞대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그런 그 어떤 병원 문제 때문에 그런 사태가 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공공의료 영역을 확대하자. 다만 이제 어려운 점이 어떤 경우도 또 의사분들 모시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우리 정부에서 그 의대 정원을 좀 어느 정도 확대한 것은 거기에 정말 단비를 내리지 않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갑수 기자님. 김갑수 기자님 추가로 받겠습니다. 예, 주사님 좀 불편한 질문 주셔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선거 국면에서 네거티브와 검증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고 거의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아까 유재민 국장이 질문하는 것 연장선인데 어쨌든 상대 주자 쪽에서는 박수현 쪽에서는 어쨌든 네거티브를 좀 중단하자는 제안을 좀 한 상태고 지사님께서 물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니긴 하지만 시켜서 이제 뭐 네거티브는 아니지만 검증은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 검증이라는 것이 어떤 캠프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검증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죠.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네거티브를 중단하려고 서로가 네거티브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거티브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박수현 그 후보 측에서 의원 측에서 네거티브를 했는지도 제가 체감을 못하거든요. 체감 못하는데 처음에 이제 성명서 낸 거를 네거티브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뭐 직접 반응은 안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축하를 처음에 듣는 거에서 축하를 해야 마땅하다는 건 제가 인정해요. 저도 바로 있는 축하 인사를 드렸는데 그렇지만 분명한 것도 이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을 책임지고 국정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 유권자한테 굉장히 심각한 오인을 주는 거죠. 오인을. 근데 이거를 말했다고 해서 그게 네거티브라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또 누구나 양승주권이나 누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네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부동산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그 주택 문제가 있다. 또 누구나 동의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수긍할 수 없는 재산 형성과정이 있다. 그거라는 건 10년, 20년에도
지금 현재 도지사 나오는데 제가 10년, 20년에 땅을 샀다면 땅을 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하고 우리가 도민을 대신해서 어떤 검증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총무리 과정에서는 10년, 20년, 30년 전, 40년 전도 우리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는 국민의 어떤 그 인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민을 대신해서 도민을 대신하는 것 때문에 검증 작업은 그렇다고 저희가 수사기관처럼 검증할 수는 없지만 어떤 문제 제기와 도민이 분출된 의견, 도민이 생각하는 어떤 궁금증 이런 부분을 충분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도 없는 일을 만든다든가 예전에 가장 없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사람 숨겨놓은 첩이 있다, 사생활이 있다 이런 거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절대 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지만 검증 작업은 좀 엄격하게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오늘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가요? 다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10대 약속을 했지만 우리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지역 공약을 발표할 것이고요. 또 도민 전체에 관계된 공약은 다시 도청해서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한시간 내준 올림픽에 감사드리고 충남도민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